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조연들의 미친 발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그리고 조기 대선판에 꿈틀꿈틀거렸던 안철수, 홍준표 등등이 있는데 이준석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방송에 나와서 현재 국힘의 경선 구도가 4강 3중이다. 김문수 장관이 선두주자로 오를 것이고 역전의 명수 홍준표, 오세훈 두 후보가 뒤를 이을 것이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이가 지지를 받고 경선을 치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금배지 달고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네 당이나 관리를 잘하라는 거죠. 남의 당에 이렇다 저렇다 훈수들 필요도 없고요.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 패널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22대 국회가 이게 해산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슬쩍 흘렸냐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둘 중 한 명이 상당히 위험하다.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고 나중에 경선이 진행되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그냥 너도 위험한 인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태균 게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야권 진영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엮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 이 오세훈과 끈끈했던 그 시절, 김종인 사단으로 움직였던 그 시절, 3천만 원짜리 똥개로 불리던 그 시절, 칠불사에서 코 파던 이준석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매치가 되고 있는 상황. 어디 남들에게 덮어씌우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초석을 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후에 나락갈 정치인 5 안에 드는 이준석이죠. 자, 한철수 의원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때다 싶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이 되고 싶은 조연이라고 했죠. 조연이 주인공을 공격을 해야 이제 주인공이 없어져야 본인이 어찌됐든 주인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보니까 주연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안철수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에 가장 앞장섰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이 조기 대선 판에 대구시장직을 던질 수 있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상황이 살짝 기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 이재명의 26일 선거법 2심 확정이 떨어지는 상황. 이 무게를 비교해 봤을 때 이재명의 나락갈 판이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격 포인트를 바꾼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안철수, 홍준표의 매서운 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앞으로 이재명의 나락가는 판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요, 이재명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제안한 AI 관련 공개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라면서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선택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부산에서, 그러니까 가덕도에서 와라바시 피습이 있었죠. 목을 긁힌 뒤 칼이 아니고 긁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을 두고 이야기를 한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강력한데 나를 피하고 이 다른 사람과의 대담을 선택한 건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와리바시 피습 조금의 긁힘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죽은 척 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발끈하겠죠. 민주당에서는 또 우스운 소리를 합니다. 살인 미수를 당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오는데요. 살인 미수라고 말하기에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입이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질세라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역시 이재명을 향해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어려워지자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자신이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트럼프식 정치쇼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게 본인을 좀 과대 포장하는 거는 있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트럼프식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말빨에서 지지 않아요. 근데 팩트를 기반으로 상대방이 이제 논리적으로 치고 들어오겠다라고 하는데 항상 반박을 하죠. 왜냐하면 팩트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식은 거짓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식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정치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이 러시아제 권총의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라면서 방탄복 입고 나왔잖아요. 저는 이거는 또 다른 뭐 재판에서 본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흡수 전략으로 뭔가 포인트를 쌓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수감되신 게 사실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석방되기까지 그 한 달이 넘는 시간, 그 50일 가까이 이제 구속 상황이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재명이가 한 10시간, 15시간 정도 유창훈 판사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읍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재명이 좀 잡아가라라고 가결돼가지고 유창훈 판사 앞에 섰는데 그때 왼쪽 문을 열고 나가달라라고 읍소하면서 지팡이 짚고 24일간 단식하고 뭐 이런 생쇼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비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방 쉘이 갈겼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아주 강한 표현으로 던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안전한 곳은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망에 대해서 풀어냈습니다. 현재 재판관 구도가 4대4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좌파 진영의 대규모의 시위가 예상된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어서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내전적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기각이 된다, 그다음에 인용이 된다라고 어느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파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기각이 되었을 경우 직무 복귀 후에 이 빠르게 힘이 빠질 겁니다. 왜? 뒤에 치고 오는 게 이재명의 이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대법원으로 달린다라고 해도 이미 당내 리더십은 잃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고 국민적 신뢰도 접히는 상황. 그래서 직무 복귀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화 작업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용이 되었다라고 봐도 이 길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또 다르게 환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지만 뭐 혼란의 상황은 있습니다. 내전적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봤을 때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싸움으로 봤을 때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직무 복귀 후에는 조금 더 국민적 공감과 국민적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안철수도 이재명을 향해서 현재 진행 중인 5개의 재판 결과 모두 나온 후에 네가 무죄를 받은 후에 대선에 출마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법적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대선을 위한 목적은 오로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털기 위해서, 관타나모행을 막기 위해서 대북 제재, 전 세계 유엔 제재,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법 제재,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방탄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 털고 와,
개인적인 의혹 좀 털고 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중도 보수 세력이 단합해야 한다. 자신의 중도 확장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라이 퇴퇴퇴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안철수가 자꾸 중도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안철수는 중도적인 건 없습니다. 그냥 좌파?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친중, 친북 좌파들이 워낙 새빨가다 보니까 이 안철수 의원의 좌파 행보가 중도로 보이는 거죠. 중도가 아닙니다. 좌파 진영에서 밀리고 밀려와가지고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우파 진영의 발을 슬쩍 담그고 있는 거지. 결코 국민의힘의 색과 맞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거를 이미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있어가지고 찬성표를 던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안철수 의원은 사실 뭐 국민의 힘을 흡수할 정도의 리더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헌재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잖아요. 그때 안철수 의원이 잠깐 반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대가리 깎았으면 지금 뭐 조기 대선판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다음 차기를 이야기할 때 안철수가 뜰 수도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재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국회에서 만일에 내란죄를 철회하고 탄핵소추안을 올렸다라고 하면 나는 찬성하지 않았을 거다. 이때 만일에 머리 깎고 이 헌재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서 다투지 마라. 이거 국회로 다시 보내야 된다라고 했으면 완전 영웅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치적으로 정무감각이 똥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정무감각이 똥이다라는 건 이 리더십에 대한 부재다라는 거고 결정 자체에 대해서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지도자적으로 그런 능력은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꾸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보지만 저는 안철수나 한동훈이나 뭐 거기서 거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정치적 압박 그다음에 법적 리스크 속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아직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이 끊임없는 재판 논란 이 당 내에서도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숨어있던 이재명에 의해서 축출당하고 이재명에 의해서 숙청됐던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을 이끄는 건지 본인의 사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던져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지층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국민들 그리고 당 내부의 인사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하고 등을 돌릴 것이다 라는 거죠. 과거에 이재명의 강한 카리스마, 결속력 이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망치로 대가리 깨지면서까지 이재명을 보호하려 했던 송영길 그쪽 파가 있을 거죠. 그쪽 파도 본인의 사생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 이재명에게 제대로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위험해졌을 때 과연 이재명을 위해서 뛰어들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이재명에게 칼을 꽂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칼 꽂을 시기를 보고 있는 또 한 세력이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스스로 리더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아가리의 문제다라고 하죠. 그냥 필터링 없이 던져내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마구마구 필터링 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말들이 다 논란으로 오잖아요. 최고 지금 가까운 논란 중에 하나는 최상목 고난 대대행에게 밤길 조심해라 라는 식의 협박, 압박이다라는 거죠. 뭐 국민들이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8개의 사건에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로 지금 재판에서 계속 피의자 이재명으로 또는 공범으로 명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는 게 사실 그 리더십을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법적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사생을 위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각인이 되고 있는 상황. 이제
필연적으로 이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몰랐으면 모른 대로도 당하지만 알게 된 이상 더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친중의 세력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리고 부패와 부정과 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를 원하는 거죠. 그 리더는 이 대한민국의 친중의 세력을 걷어내고 한미동맹 강화와 그리고 이 재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리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